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클라이막스에 달해 이제는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게임 체인저라는 것도 수없이 등장했고 서구 미디어의 가짜뉴스 속에서만큼은 러시아군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도 사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대로 연전연승하고 있으면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 되지 게임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압도하는 것은 거짓 선전전입니다. 영미권 정크 미디어의 엄호 사격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들의 폴스 플렉 전술은 아주 요란하면서 지켜보는 이들의 눈을 홀립니다. 무슨 총도 제대로 안 주고 전쟁터에 내몰고 있다느냐 하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또 개개인이 최정의 전투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인해 전술을 구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다느니, 또는 이들이 마약에 취해 돌격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선전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하는 러시아군의 비행은 우크라이나군 자기네들이 하는 수법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 예프게니 크루치코프가 보는 틀에 박힌 서방의 전쟁 인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전쟁의 결정적인 단계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소위 전선의 전환점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크게 떠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의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합리적인 경우 역시 있습니다. 최근 전황을 보자면 우크라이나군 방어는 거의 전면에 금이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 예프게니 크루치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은 키예프가 방향을 잡고 미래 주요 공격 방향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늘 참모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로 우회 도로를 통해 최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 예비군을 혼란스럽게 이동시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월 러시아군이 전 전선에 투입된 것도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떠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러시아군 장성의 인사이동 등 여러 디테일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오갑니다. 개중에는 러시아군이 언제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이라는 예측이 임의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혹한기,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는 해빙기, 언 땅이 녹아 질퍽해지는 라스푸치차를 언급해가면서 소위 군사 전문가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프게니 크루치코는 이게 자의적인 예측이라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군은 미군과 달리 전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봄을 기다렸다가 공세를 시작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날씨는 절대적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또 서방 전문가들이 전세 전환점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신 무기 납품과 연결하는 습관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니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서구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유지되고 심지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톨텐베르크 같은 인사가 내뱉는 말들은 대중들에게 그리 인기가 없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전장에서의 전환점 같은 것들을 함께 떠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토의 군사정보기구가 실제로 러시아군의 공격 지구를 포착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되는 러시아 공세에 대한 스톨텐베르크와 같은 관리들의 진술은 대중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홍보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의 정보국이나 군사 정보국이 실제로 그러한 공격의 징후를 보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종류의 어떤 것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공격 징후가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가 금세 잠잠해지고는 합니다. 얼마 전 벨라루시로부터의 러시아 공세 가능성이 서방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에 대한 물질적 전제 조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금방 분명해지자 수그러들었습니다. 예프게니 크루치코는 그러나 객관적인 군사 현실에서 러시아는 실제로
몇 주 안에 전선의 서너 개의 하위 구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압력은 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거의 균등하게 유지되며 결국 상황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오랫동안 지속된 아르조mov스크, 즉 바흐무트 포위 작전도 곧 마무리됩니다. 또 우글레다르에서도 포위 작전이 개시됐으며 마린카, 아브데이예프카, 자포로제 전선의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서는 무모하게 전선을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키예프의 임무는 사상자가 얼마가 되건 오랫동안 전선을 유지하고 서방의 무기 배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천천히 물러나는 겁니다. 서방은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내 승부를 본다는 거창한 홍보를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러시아군의 전술에서는 전차 부대에 의한 대규모 공격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보낸다는 레오파르트, 에이브럼스를 무슨 게임 체인저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전차가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오자마자 모두 경멸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액티베이트 되는 스마트 대전차 지뢰를 이용해 격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전자전 무기로 서방 전차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수단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전차를 충분히 원거리에서 격파할 대전차 화기도 충분합니다. 서방 전차는 러시아군의 지상포병과 항공 화력을 돌파하기도 힘듭니다. 또 레오파르트2 전차가 러시아의 T-90 프로르이브 전차와 맞붙을 경우 스펙이 비슷한 조건에서 T-90의 펀치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2차 대전 당시 꾸르스크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전차전은 이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프게니 크루치코는 지금 같은 전선 상황이 지속되다 우크라이나군 전선 한 군데가 터져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양측의 사상자 수를 보면 지금 전술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키예프의 손실이 러시아보다 몇 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져 괴멸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러시아군의 공세로 보일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이는 전 미 해병 정보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도 같은 의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점진적으로 돌파하고 키예프 정권의 공격 잠재력을 박탈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면적인 퇴각을 하게 될 것이며 반격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스콧 리터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에 의해 파괴되고 전차에 부서질 것이며 러시아군은 측면을 노출시키지 않고 전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기 전 늦여름까지 우크라이나군은 패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제 전차는 전선에서 아무런 어드밴티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프게니 크루치코프는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모호한 러시아군의 진정한 공세, 그리고 이 때문에 키예프에 더 많은 중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우성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표현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게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집단 서방을 패퇴시키는 곧 다가올 미래를 전제로 국제 질서를 바라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선악이나 이데올로기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